안녕하십니까, 주광훈 선생님입니다. 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 해당되는 첫 번째 화학의 언어부터 시작이 들어갈 거고요.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new language 이렇게 되는 거겠죠.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언어를 접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중점을 잡게 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말에 해당되는 언어적인 부분의 접근, 이것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언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원소들을 끌고 오는 내용들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 한자어, 영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국말까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해석을 해줘야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이롭다, 편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화학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언어에 대한 습득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거 아야, 어여 뭐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숙지하듯이 화학에서는 당연히 주기율표라고 하는 부분을 숙지를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소, 원자, 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어적인 부분의 정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해당되는 부분의 물질의 분류 이 부분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물질의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요 한 가지 부분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들어봤을 때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다?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화학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study of 뭐다? 네, matter, 물질에 대한 연구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스템, 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되셨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과학적으로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과 그 다음에 누구에 해당되는 거?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상호 교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뭘까요? 화학의 장르가 되는 거고,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물리적인 장르가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 기초가 되는 모토가 화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분류에 해당되는 거 뭐다? 그렇죠. 물질의 분류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물질의 분류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수험생들이 잘 아시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용어에 해당되는 게 딱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딱 하나. 그 하나 때문에 헷갈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물질의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질은 크게 뭐에 해당되는 거죠? 네,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눕니다 라는 거죠.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는 건 한 가지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다시 한번, 한 가지의 성질을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 그래서 한 가지 성질만 지녔습니다. 야스. 아니요, 섞였어요.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진 애들이 섞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이 또 뭐에 해당되는 거?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헛원소 물질, 원소라고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화합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두 가지 나오죠. 균일하냐 아니면 불균일하냐 이런 부분들도 구분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거 아니 원소의 종류가 한 종류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느냐 종류가 하나냐 라고 했을 때 야스가 원소가 되는 거고 아니요 라고 하는 게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원소가 몇 종류 이상의 두 종류 이상의 누가 원소로 이루어지는 게 화합물입니다. 또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다 개념 정리니까요.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치채셨겠지만 화학 결합에서 우리 화결이를 쭉 빼면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결합을 말하는 거래요. 그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뭐 이런 결합들이 있는데 결국은 원소가 몇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순물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되셨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엘리먼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원소예요. 자, 그런데 이 원소가 이상한데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라고 해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잡아야 될 건 이 원소만 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라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 이 원소가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호돈소 물질 원소가 하나야. 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구분하기 쉽죠. 그런데 그냥 원소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이 원소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이 물질을 이루는 구성,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되셨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도 원소지만 됐죠? 물질인 원소도 또 원소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냐, 물질인 원소이냐, 이 두 가지가 다 원소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신다. 아니, 기본 단위와 물질인 원소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본 단위는 구성 원소를 말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 원소가 하나예요.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 친구는 물질이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 질문할 때도 이쪽에서 질문에 해당되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건 물질의 구성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for example 바로 예시까지 같이 들어갈게요. H2O가 됐어요. H2 물 분자죠. 얘의 구성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H와 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물질인 원소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의미를 지닌 거죠.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분자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적 의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온, 아르곤, 되셨죠? 헬륨 이런 친구들도 뭐가 되죠? 얘들은 18쪽 원소로서 뭐다? 원자가 하나지만 단원자, 분자다라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바로 뭐다? 호돈소 물질이고 원소인 물질인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원소인 물질은 무엇이냐? 원소인 물질은 무엇이냐? 라는 센텐스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또 원소라고 부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 O2, N2 되셨죠?
요런 H2 이런 친구들이 또 뭐다? 원소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아, 얘도 뭐라고 표현이 된다? 원소.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 원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건 뭐라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냐라는 건 결국은 기호, 기본 단위를 물어보는 거고, 원소인 물질은 뭐냐라는 건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라고 해서 한국말로 쓰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소이지만 여기서는 H2 원소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소인 물질과 물질의 구성 원소는 달랐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알아주셔야 될 부분이 요 내용인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물질의 분류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소에 해당되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같이 한번 또 가봐줘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소, 원자, 분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좀 구분을 해볼게요. 화학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부분과 원자라고 하는 부분과 분자라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일까? 늘 화학을 공부하면서도 궁금했던 내용이실 겁니다. 되셨죠? 물론 다들 아시죠? 아는데 물질을 이루는 기본, 물질을 이루는 최소의, 물질을 이루는 요렇게 느낌이 조금 들어가니까 요거를 한번 이쁘게 한번 펼쳐 선생님만의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무구에 해당되는 거,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vs 우리가 언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English, 영어를 처음 배우잖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화학의 언어, 화어라고 그러죠. 화학의 언어, 화어.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영어라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영어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한국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라고 하는 외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처음 했을 때 우리가 뭐부터 배우죠? 그렇죠. 알파벳부터 배우죠. 요 알파벳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기호적인 측면이고 의미는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그냥 읽는 거죠. 어떻게요? 얘를 그냥 B라고 읽어줘야지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더라. 되셨죠? 그냥 읽는다. 마찬가지로 원소 또한 뭐 하더라? 읽는다. 그러면 읽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기호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죠. 기호. 그럼 기호라는 건 결국은 기본 단위 체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읽어줘야 됩니다. H 그럼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고요? 수소 이렇게 읽어주듯이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소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소인 물질 호돈소랑 또 이게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되셨죠? 두 가지 의미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다가 알파벳이 끝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를 아이들이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죠. 그럼 아유 잘했다, 아유 이쁘다 이렇게 되죠. 늘 알파벳을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뭐 꽃갈모자 A 뭐 이런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D, O 이렇게. 되셨죠?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죠. 그러면 D-O, 두 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안 해요. 엄마 두가 뭐야? 그럼 엄마는 하다란다.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아니면 또 우리 딸 너무 똑똑하네. 영어 너무 잘하네. 그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우와 우리 엄마 영어 되게 잘하네. 그럼 엄마 이건 뭐야? BDO 이렇게 되셨죠? 이런 뜻은 없다. 그런데 엄마 뭔 소리야? 비디오 몰라?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답답한 밀려오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영어의 신세계에 빠져지는 거죠. 엄마 coming out
DDONG 막 이렇게 영어를 이상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아름다운 모습, 물질의 뭔가를 막 만들어, 물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단어가 되겠죠.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이쁜 과정들. 되셨죠? 누구를 가지고요? 원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막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결합이겠죠? 그런 결합에 해당되는 구성 입자. 되셨죠? 기본 입자.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과정이네. 되셨죠? 그 뭔가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결합이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질을 이루려고 하는 기본 입자,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원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다른 걸 이용한 게 아니라 원소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아이야, 이러면 안 돼. 널 왜 이상한 짓을 하니?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조금 이쁘게 이제 N, 여기 M, 여기 A, 여기 E. 자,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낸 게 알파벳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알파벳에서 끄집어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들이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원소가 되겠죠. 되셨죠? 자, 원소가 됐네요. 자, 이 원소들이 나랑 결합할까? 싫어. 나랑 결합할까? 그래. 나랑 결합할까? 싫어. 나랑 결합할까? 그래. 그러면 뭔가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원소가 기본 입자를 이루면서 결합하고 있는 형태, 과정이 되네요. 그러면 이 각각이 다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NAME 라는 name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음이 전달이 되죠.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분자가 되죠. 분자란 의미를 지닌 또는 성질을 지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물질이겠죠. 물질. 그래서 의미를 지닌,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 또는 채소의 입자라고 표현되겠죠.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물질을 이루려는 기본 입자고 물질을 의미를 지닌 기본 입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영어로 표현하면 분자라고 하는 건 단어의 개념이겠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의미가 통하네. 되셨죠? 얘는 물질을 이루는 과정인 거네. 얘는 그냥 기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한번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들을 한 번만 딱 체득을 해 놓은 다음부터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어찌됐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 연습 한번 해볼게요. 4H2SO4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4H2SO4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엇을 물어보냐면 원소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읽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 단위는 뭐죠? 알파벳이니까 H, S, O라고 해서 세 종류가 사용됐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용된 원소의 개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H가 몇 개? 2개가, S가 1개, 산소가 몇 개? 4개가 사용됐는데 이 문구미 몇 개의 문구미라고요? 4개의 문구미죠. 되셨죠? 그러면 총 원소에 해당되는 원자는 2개, 3개, 7개에다가
4개에 해당되는 묶음이 생겼으니까 28개의 원자가 사용됐네요.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셨죠? 그 다음에 분자가 되겠네요. 분자는 의미를 지닌 채소의 입자죠. 그럼 얘가 바로 뭐다? 황산, H2SO4 황산이네. 의미가 지녀졌죠. 그 의미를 지닌 게 4개네요. 그래서 4개의 분자가 사용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좀 숙지해 주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단어인 거고요.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게 많이 숙지가 되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센텐스,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의 개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문장에 대한 개념이 화학 반응식이겠죠. 되셨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부분이 화학 반응식이겠구나 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와줘야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원소인 거고, 그 원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주기율표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20번까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암기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3번째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에 해당되는 이제 원소, 원자, 분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또 뭘 물어보냐면 화학식이 뭐냐 이걸 또 물어보네요. 아이고야. 되셨죠? 그래서 화학식. 아니 이 화학식을 나타내라는데 이 화학식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한 게 그게 또한 무엇 때문에 언어적인 용어 정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슨 개념? 양적인 개념을 또 집어넣게 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화학 식량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학식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화학식량. 그러면 이거를 알면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정확한 개념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화학식에서 묻는 게 바로 무엇을 물어보냐면 실험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다 실험식.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정리가 교재에 없습니다 라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알아야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해석이 쉬우실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니까 잘 보셨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내는 단어가 실험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2015년 개정에 대한 책들에서는 문제를 묻는 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2009학년도에 해당되는 개정 전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009학년도과 2015학년도에 혼용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앞서도 안 되고요. 너무 뒤떨어져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고요. 실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라고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실험식이네요. 그랬더니 또 뭐냐면 질문이 그럼 분자식이 뭔데? 라는 거, 또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갈게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또 금속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요. 또 하나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누구요? 흑연이나 대표적인 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요. 그러면 얘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뭡니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공통적인 성질은 뭐에 대한 거? 네,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실험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어떤 건데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이번에는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요. 분자식인 애들은 뭐에 해당되는 거?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걸 실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멘트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문제시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은 두 번째, 분자식이 있습니다. 분자식이라고 하는 건 화학식의 하나로서 분자가 뭐였죠? 의미를 지닌 채소의 입자인 거죠. 되셨죠? 의미를 지닌 뭐라고요? 채소의 입자. 그거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게 분자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공유결합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분자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분자식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의미를 지닌 애들, 그럼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요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식과 얘는 분자를 나타내는 화학식이라고 해서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분자식을 물어보는 건 거의 없고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1번과 2번에 대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합쳐서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누구요? C2H2예요. 되셨죠? 여기에 해당하는 에타인이라고 하고요. C6H6 얘를 벤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뭐가 되죠? 분자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자식이라면 얘들의 실험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분자식으로 나타난 애들이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게 되면 실험식이래네요. 그러면 실험식이 어떻게 되죠? CH, 얘도 CH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 둘이는 분자식은 다르나 실험식이 같은 애인 거네요. 라는 거. 되셨죠? 그러면 이 실험식에 해당되는 건 다음 강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실험식을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죠? 이번에는 H2O, 그 다음에 CO2. 이 H2O와 CO2는 전부 다 뭐라고 하죠? 분자라고 합니다. 됐죠?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자, 그러면 얘들의 실험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한 정수비로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H2O, CO2 얘가 그냥 실험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은 현상이네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식, 실험식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성식이 있습니다. 시성식은 뭐라고 하더라? 네, 작용기가 붙는 거예요. 작용기가 붙으니까 이 작용기를 보면서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기에 해당되는 부분 누구죠? COOH, 여기서 카복실기 되셨죠? 카르복실기, 예전에는 카복실기 이렇게 표현하고 또 히드록실기 OH, 알코올기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OH- 수산화 이온과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뭐가 되냐? 작용기가 되는 거지 음이온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용기,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산성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OH가 붙으면 알코올 같은데 그 다음에 아미노기 NH2 이런 게 붙게 되게 되면 염기성일 것 같은데 왜 다른 것들도 있나요? 다른 것들이 있죠. 있는데 요 정도만 되셨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구조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탄소 이렇게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결합각이 달라서. 근데 지금 처음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공유 결합되는 애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구조식이다. 그래서 얘가 메테인 CH4의 구조식은 이렇게 되네 라고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되셨죠? 그래서 간단한 구조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구조식의 대표적인 누구요? 세트산을 가지고 아세트산을 가지고 화학식에 해당되는 걸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요렇게 H가 있고요. C가 있고요. O가 있고요. 요렇게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게 구조식, 아세트산의 구조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성식은 작용기가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CH3, COOH. 얘가 그렇지. 이게 아세트산이구나. 그래서 아세트산에다가 물하고 같이 섞으면 시큼한 식초가 되는 거구나 라고 끄집어낼 수 있겠죠. 분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C가 2개, 그 다음에 H가 몇 개? 4개, O가 2개로 되어 있는 게 분자식이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아세트산 마지막 실험식은 CH2O가 실험식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3가지 배웠는데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의 분류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다요? 원소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2가지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원소, 원자, 분자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처음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드렸다 라는 거. 그리고 2번째 강조해야 되는 부분 주기율표 20번까지 좀 암기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화학식이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요렇게 구조식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성식과 구조식에 해당되는 부분의 출제는 거의 좀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구조식에 해당되는 것도 뒤쪽에 가서 화학 결합을 할 때 조금 필요하더라. 그리고 시성식에 해당되는 작용기를 물어보는 부분들은 출제가 조금 낮아졌다. 그리고 바뀐 교과에 의해서면 좀 많이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실험식, 분자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화학식 이렇게 표현되니 세밀하게 알고 있던 친구들도 화학식은 물어보면 뭘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저 4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화학에 대한 들어가는 입문편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런 부분들은 그닥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화학에 해당되는 양적 개념, 이 양적 개념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떤 게 주로 잘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